어디 보자. 일단 명암. 자, 명암을 하는 데 있어서 일단 이거부터 알아야 됩니다.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빛을 받는단 말이지. 빛을 받아서 어딘간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빛은 어디에든 다 있을 수 있거든. 이 빛은 그리는 사람이 설정을 하는 거란 말이지. 그리는 사람이 누구야? 너야, 너. 그래서 자기가 설정을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물체가 있고, 내가 여기 있고, 나. 이게 나고 이렇게 해서 보고 있는 거란 말이야. 내가 이 물체의 상황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럴 때 빛은 어디 있는 게 좋냐? 이게 빛이라고 치면은, 빛은 물체와 나 사이로 설정되는 게 가장 좋은 거야. 지금 이거 하늘에서 보고 있는 시점이잖아. 그럴 때 물체와 나 사이. 그렇다면 지금 이런 거를 생각해서 보면, 이런 박스를 생각해서 보면, 내가 여기서 지금 관찰을 하고 있고, 이 물체가 여기 있을 때, 이 물체와 나 사이에 어딘가에서 쭉 올라갔을 때 여기 있다는 거지. 알겠어요? 왜 이렇게 설정되는 게 좋냐면은 그림자 때문이야. 그림자는 물체에 이렇게 들어가서 뒤로 가는 게 좋거든. 뒤로. 그림자는 물체의 뒤쪽으로 가는 게 더 낫거든. 왜냐면 빛이 만약에 물체보다 뒤에 있으면 역광이라는 게 되면서 여기가 다 어두워지거든. 다 어두워지면서 그림자가 앞으로 나와. 그렇게 되면 원래 명암이 밝고 중간톤 어둡고 이렇게 돼 있을 때가 가장 그리기가 편한데, 그게 어려워지는 거야. 다 바뀌어버리는 거야. 밝고 어두움 자체가. 불 끄면은, 그러니까 밤에 불 하나도 안 켜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근데 달빛 때문에 은은하게 좀 보이는 거지. 하지만 형태를 정확하게 분간할 수는 없단 말이야. 이것처럼 대낮에 그림을 그리는 게, 그러니까 대낮을 기준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지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지.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물체와 나 사이에 빛이 있고, 이 빛은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는 거야. 단지 땅바닥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위로 떠 있다는 거지. 이렇게. 근데 이 빛이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가면은 여기서부터 빛이 이렇게 거꾸로 들어와서 그림자가 이쪽으로 떨어진다는 거지. 빛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들어와서 빛이 거꾸로 떨어지면서 내가 봤을 때는 그림자가 앞으로 생기게 되는 거야. 이게 다르잖아, 이게 다. 그지? 이렇게 되면 그림 그리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지. 그래서 항상 이 빛은 나와 물체의 사이, 그 중에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로 결정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앞으로 그림 그릴 때 빛은 어디서 오냐 라고 물어보면은 왼쪽이요 오른쪽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근데 빛은 일반적으로 봤을 땐 물체보다는 위에 있는 것이고, 거리는 나와 물체의 사이, 거기서 좌측이냐 우측이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거라고. 알겠어요? 자, 그럼 빛의 위치는 일단 약식으로 알아봤고, 그럼 이제 그거를 한번 보자. 빛을 받으면 밝고 빛을 못 받으면 어둡다는 거는 상식적인 거잖아. 그렇다면은 이렇게 해서 한번 보자. 이렇게 꺾여 있다고 생각해 보자. 이 꺾인 건 뭐냐면, 이렇게 된 그냥 종이를 꺾어 놨다고 치자. 그러면은 빛을 받으면 빛이 여기 있다고 치자. 그럼 여긴 빛을 받겠지? 여기는 빛을 못 받을 것 같지? 이건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그냥 쉽게 이렇게 계산해도 돼. 옆모습만 그냥 바라보고 해보는 거야.
이렇게 있을 때 빛이 여기 있다고 치면, 아니 여기 있다고 치자. 편하게. 그럼 여기서 그대로 직선을 쏴봐. 여긴 빛을 받겠지. 이 판 자체가. 여기는 비스듬하게 받겠지. 여기는 못 받네. 그지?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가 그림자가 되면서 어두운 영역이 되는 거야. 여기는 빛을 어떤 식으로 받았을 때가 제일 밝으냐면은 빛을 90도 각도로 딱 받았을 때가 가장 밝은 거거든. 90도 각도. 그리고 비스듬하게 받으면 그만큼 덜 밝아지는 거야. 빛이라는 게 원래 그래. 그래서 가장 밝은 면은 여기, 중간 톤은 여기가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뭘 기준으로 한다고? 땅바닥이 이렇게 있고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여기 있고 빛은 나와 물체의 사이에 어딘가에서 나온다는 거지. 어딘가. 적어도 위로 쭉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태양광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한다는 거야. 따라서 여기서 빛을 쭉 때렸을 때 그나마 빛과 조금 더 수직으로 만나는 곳이 윗면이고, 그리고 요 앞면 자체는 빛을 좀 비스듬하게 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그리냐면은 여기를 윗면을 밝은 면 혹은 밝은 톤이라고 해요. 여기를 중간 톤이라고 그냥 얘기하죠. 그리고 여기를 어두운 톤. 밝은 곳, 중간 곳, 어두운 곳.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럴 땐 빛이 어디서 가냐? 왼쪽에서 온 거야. 반대의 경우에는 빛이 오른쪽에 있으면 그럼 여기가 어두운 거고 여기가 중간 톤이야. 뭐가 변하지 않냐면 위쪽이 밝다는 게 변하지 않는 거야. 근데 가끔 가다가 일부러 빛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설정해서 그릴 때도 있단 말이야. 그건 예외의 경우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밝게, 중간, 어둠 이렇게 해서 한다는 거야. 좌우는 바뀌어도 괜찮은데 윗면을 밝게 하는 게 그림 그릴 때 편해. 나도 보통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어디가 밝고 어디가 어두워지고 왜 이렇게 되는지는 알았는데 정도를 알아야지. 정도를. 어디가 더 어둡냐. 그건 이렇게 해서 생각하면 돼. 이렇게 해서 생각하는 건데 지금 세 면이 다 보인다는 거는 물체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내가 지금 여기서 보고 이게 나잖아. 이 카메라가 나야. 그럴 때 여기면이 모두 다 보인다는 거는 뭐 일단 3점 투시가 돼 있다는 거고, 그렇다면 거리상 봤을 때 여기가 제일 가깝겠지? 멀고 가깝고 멀고 가깝고 멀고 가깝고 멀어지는 거야. 그죠? 그럼 여기서도 이 그림상에서도 여기가 제일 가깝고 이쪽으로 갈수록 멀어지는 거야. 갈수록 멀어지는 거야. 그럼 이 갈수록 멀어진다는 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나중에 이제 뭐 공기원근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밀도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명암 시간에 배울 것들이거든. 근데 지금은 일단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 빛에서부터 가까워지면은 밝아지고 멀어지면 어두워진다. 이걸로 간단하게 보자. 자, 여기서 지금 보면은 뭐 이거 보일려나? 아니, 너무 약하네. 여기 어둡지? 여기가 더 밝아지지. 그러니까 빛에서 일단 가까우면 밝아지고 멀어지면 어두워지는 거야. 그러면은 물체가 여기 있고 나가 여기 있고 빛은 나와 물체 사이에서 온다며. 그러면은 여기서 가까워진 여기가 밝고 멀어질수록 어두워진다는 거겠네. 그지? 그리고 빛은 위에서 왔지. 위에서 왔으므로 옆면도 마찬가지야. 가까운 곳과 먼 곳.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으로 갈수록 점점 어두워진다는 뜻이겠네. 그지?
자, 그러면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았다. 이게 진짜 기본 개념이야. 그렇다면 여기가 더 밝고 여기는 덜 밝다는 거네. 같은 밝은 면이지만 뒤로 갈수록 더 어두워진다는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뒤로 갈수록 더 어두워진다는 거야. 여기는 빛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덜 받는 영역이잖아. 덜 받는 거. 덜 받는 거지 여기처럼 못 받는 게 아니란 말이지. 덜 받을 때도 어쨌든 빛은 받기 때문에 가까운 데가 밝고 먼 데가 어두워지는 거야. 여기도 가까운 데가 밝고 먼 데가 어두워지는 거야. 그리고 아유, 왜 또 전화야. 어디까지 했지? 덜 받고 못 받고. 그러니까 여기는 밝다가 어두워지고 밝다가 어두워지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 과연? 이곳은 여긴 빛을 아예 못 받는 부분이잖아. 그럼 이것도 분명히 구분을 지어놨고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그냥 이렇게 그리는 게 맞아. 여기를 더 어둡게, 첫 번째 삼각형을 더 어둡게, 이쪽을 좀 더 밝게. 이건 왜 그럴까? 이게 이제 이거 배우지 않은 공기원근법이라는 게 여기서 들어가는 건데, 뭐 다음에 명암 시간에 배우겠지만, 수묵담체화 본 적 있어? 미술 시간에 본 적 있지? 거기 보면은 산을 이렇게 막 그려놔. 두 번째 산, 세 번째 산, 그리고 여기 막 땅바닥이 있고 나무가 이렇게 막 있고 강태공이 이렇게 막 무슨 배를 이렇게 저어서 가고 있고, 이런 동양화를 보면은 가까운 산이 굉장히 진해. 가까운 나무가 엄청 진하고 새카매. 뒤로 갈수록 엄청 흐려. 이거 왜 이렇게 해놨을까? 왜 이렇게 해놨을까? 공기원근이야, 공기원근. 공기원근이 뭐냐면은 그때 설명을 살짝 하긴 했었는데 명암 시간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가까운 물체가 더 밝게 보이기도 하고 더 어둡게 보이기도 하는 거야.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해봐. 공기에 부유물질이 이제 지금 황사, 미세먼지 많잖아. 황사,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그만큼 시야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공기층이 두꺼워지는 만큼 거기에 부유물질도 많고, 그래서 원래 진한 게 고유의 색상을, 고유의 명암을 잃어버리는 거지. 원래 어두운 게, 원래 까맸던 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게 점점 흐려 보이는 거야. 빨강색도 점점 뒤로 갈수록 채도가 떨어진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런 것과 같은 원리로 어두운 것도 뒤로 갈수록 점점 밝아 보이고, 밝았던 것도 뒤로 가면서 점점 어두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아파트에서 베란다 문을 열고 밖에 보면 풍경이 보이지? 그 풍경에서 우리 집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회색으로 보여. 회색으로 이렇게 그냥 외형만 보이게 되는 거야. 응? 그런 걸 실루엣이라고 해요. 외형만 보이는 거, 실루엣. 근데 가까운 거는 어둡고 먼 거는 밝게, 이런 방법은 나중에 명암 시간에 배우도록 하고요.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가 더 가깝잖아. 여기가 더 멀고. 그래서 가까운 곳은 더 진하게, 먼 곳은 좀 더 밝게. 약간 밝은 거야. 그래봤자 엄청 밝은 건 아니야. 여기가 밝아봤자 어느 정도냐면 이쪽보다는 어두운 거야. 얘는 전체적으로 빛을 못 받는 영역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삼각형 꼴로 이렇게 채색을 할 건데, 여기서 이제 중간 면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랬잖아. 사이에 있는 면들. 요거는 이제 물체를, 이렇게 각진 물체를, 아무리 각진 물체도 만져보면은 다치지 않을 정도로 깎아놨다 그랬지? 그 깎아놓은 거 자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깎여 있단 말이지. 이런 거는 이제 라운딩이라고 합니다. 라운딩이 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인공물이라면은 어떤 물체를 막론하고 이런데 대부분 다 있어. 없는 게 뭐야? 이렇게 칼. 여긴 없지. 깨진 유리. 칼이나 깨진 유리나 종이같이 이렇게 얇은 종이들은 그런 라운딩이 거의 없지. 근데 일반적인 이런 제품류에는 대부분 다 있단 말이야. 다치지 말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명암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원래 90도 각도로 딱딱 만나면서 밝은 톤, 중간 톤으로 딱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변화가 생기는 거야. 그거를 확대를 해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이렇게 왔다가 요렇게 쭉 들어오는 거야. 빛을 받았다고 치면 밝은 데에서 점점 각도가 점점 어두워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해서 원형으로 봐도 그런 거지. 밝은 면에서 점점 어두워지는 거야. 그럼 이 단계를 몇 번을 구분 짓는 게 좋냐? 많이 구분 지을수록 사실 견고해져. 그림이 단단해진다는 뜻이야. 많이 구분 지을수록. 그런데 내 생각에는 최소 2단계 정도는 가는 게 좋지 않을까. 3단계 내지 2단계. 그러니까 일단 아예 없으면은 안 되고,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일단 하나라도 있고, 나눠져서 2개면 더 좋고 3개 4개면 더 좋은 거야. 그럼 이제 그거를 실제로 한번 해보자. 순서도 잘 봐야 돼. 순서부터 살짝 얘기해주고 해볼까? 여기가 1번. 다시 그려야 되겠다. 여기다 그려야 되겠는데. 선생님,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물어봐도 됩니까? 풀어보세요. 점심시간은 안 됩니까? 부적절했네요. 두십니다. 됐어요? 네. 혹시 방금 다시 여기로 모입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보자. 자, 이렇게 해서 삼각형을 이제 만들어 놨고, 나는 설정을 이렇게 할 거야. 빛은 왼쪽에서 왔다. 그래서 밝은 면, 그러니까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으로 할 거다. 그럼 채색을 어디부터 먼저 시작을 하냐? 1번. 여기 먼저 시작이야. 여기 먼저 시작하면서 어디를 같이 하냐면은, 여기도 1번, 여기도 1번이야. 여기와 여기를 같이 한다는 거야. 여기 칠하면 여기도 같이 칠하는 거야. 같은 톤. 그렇지. 그 다음에 물 타서 1번 먼저 하고, 그 다음 여기가 2번인데 2번은 1 플러스 물이야. 혹은 화이트. 좀 더 밝은 거를 나중에 한다는 뜻이야. 왜냐면 수채화의 특성상 진한 걸 먼저 하고 물 타면 밝아지잖아. 그러니까 이쪽을 칠하고 물 타서 앞쪽으로 밝게 해주는 거지. 그 다음에는 여기를 칠하면 돼. 3번. 이 3번은 얘보단 당연히 진한 색일 거야. 색상으로 따지면은 1번에서 이제 이런 색상을 쓰고 2번에서는 이거에다가 물 타서 하는 거야. 1.5라고 할 걸 그랬나? 3번은 여기서 바로 다음 색으로 넘어가는 거야. 다음 색으로 넘어가는데 3번이 또 어디가 3번이냐? 여기가 3번이고 여기가 3번이야. 여기보다 조금 더 어둡게 마무리가 된다는 뜻이지. 라운딩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야. 요 바깥쪽에도 있거든. 그래서 바깥쪽이 약간 어둡게 마무리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쪽에는
더 어두워져야지. 그지? 여기서 배웠잖아. 빛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어두워진다. 여기서 좀 그래서 여기서 4번은 이제 무슨 색? 뭐 이런 색으로 넘어가면 돼. 아니면 얘보다 조금 더 어두운 이런 색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색을 섞어서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4번을 할 때 또 어디를 칠할까? 4번. 4번. 근데 4번을 하면서 또 뭘 하면 더 좋냐면은 3번의 바깥쪽에 4번을 한 번씩 더 해주면 더 좋아. 아까 말했다시피 라운딩은 한 개만 하는 것보다 2개, 3개를 하는 게 더 낫거든. 그리고 또 어디를 하냐면은 아까 3번 할 때 얘기를 안 했는데 1번 옆에 3번 들어가고 4번까지 들어가도 좋아. 여기 3개로 나눈다는 뜻이지. 아직 이해가 잘 안 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은 이 부분을 칠을 할 거야. 여기 아직 안 했어. 이 부분을 칠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할 때 분명히 그냥 블랙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 어울리는 색을 이제 쓸 거란 말이야. 어울리는 색 중에 어두운 색을 쓸 거야. 그렇게 되면은, 가장 어두운 색을 분명히 여기서 풀어서 만들어낼 거거든. 그 어두운 색을 5번이라고 했을 때, 그 5번을 여기다 쓰는 거야. 5번. 그리고 5번을 또 어디다 쓰냐면 여기. 여기랑 여기. 여긴 뭐야? 꺾인 곳이야. 뾰족한 곳. 뾰족한 곳은 약간 강조를 해주는 거야. 근데 이런 거는 색연필이 담당을 하기도 하거든. 색연필이 담당을 하기도 하지만 일단은 이런 부분도 5번 갖다가 채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여기서 그러면 여기는 뭘로 하냐? 5번 플러스 BK거든. 여기 부분이 5번 BK는 블랙이야. 5번에다 블랙을 섞어서 여기 진행을 한다는 거야. 혹은 블랙이 처음부터 섞여 있는 인디고라든가 아니면은 뉴트럴 틴트 같은 그런 색상을 써도 괜찮긴 해. 근데 블랙을 약간 섞어주는 게 더 나아.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조금 더 오히려 밝아진다 그랬지? 밝아질 때는 그냥 여기 보면은 이게 없는데 라벤더라는 색이 있어. 라벤더라는 색은 울트라마린 딥에다가 UND 플러스 화이트. 울트라마린 딥이라는 색상에다가 화이트를 타면 나오는 색이 라벤더라는 색이야. 그 라벤더라는 색상을 여기에 쓰이는 어떤 색이 쓰이든 거기다가 라벤더를 섞어주면은 뒤로 물러나 보이면서 밝아져. 아까 공기원근법 얘기 살짝 했었잖아. 대기는 기본적으로 푸른색이야. 하늘. 푸른색이라서 물체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회색이 된다기보단 푸르딩딩한 느낌으로 바뀌어. 푸르딩딩한 느낌으로 바뀌기 때문에 뒤로 멀어지는 곳을 라벤더라는 색으로 쓸 때 되게 자연스럽게 색상도 바뀌면서 뒤로 물러나 보인단 말이야. 내가 되게 자주 쓰는 방법이야. 그래서 이쪽에는 특정색, 5번색에다가 라벤더를 섞으면 된다는 거지. 저쪽 그 5번 옆에를 칠할 때 5번에다가 라벤더를 더할 때 라벤더를 더하면 돼. 5번에다 더해도 되고 5번에 블랙 섞인 거에 더해도 상관은 없어. 자, 그러면 여기 아래쪽엔 또 뭐 하나? 블랙 쓰다가 남은 것 같다. 요 밑에를 딱 정리해주면 더 좋아. 5번 바깥쪽에. 그럼 여기는요. 화이트를 더 타서 오히려 밝게 정리해줘도 괜찮아. 그럼 여기 밑바닥에는요. 여기는 뭐 크게 정리 안 해도 돼. 왜냐하면 여기 그림자가 생길 거거든. 이 그림자가 블랙으로 시작할 녀석이야. 그리고 또 진짜 블랙이 어디 들어가냐? 여기 들어가. 여기. 가장 가까운 부분. 여기에 진짜 블랙이 들어가는 거야. 난 이런 식으로 명암을 구분 지으면서 육면체 하나를 채색을 한단 말이야. 되게 복잡하지? 그지?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빨간색 물체가 하나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밝은 거 중간 거 어두운 거로 칠하면 안 되나요?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면 종이 상자처럼 되게 부서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채색을 한다는 거야. 그럼 한번 채색을 해볼까? 여기 남은 데다가 한번 해보자.
뭐 크게 안 하고 약간 작게 진행해 볼게. 이 정도 보시면 될까? 오버. 이걸로 하자. 이런 거는 실제로 스케치를 하지는 않아도 돼. 그냥 너 알아보기 편하라고 이렇게 한 거야. 그런데 엣지 딱 있고,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는 거야. 이렇게 있고, 이런 부분에도 정리해야 될 무언가가 있는 거야. 앞으로 네가 되게 많이 들을 소리 중에 하나가 외곽 정리 좀 해라. 그림이 지저분하다. 그림이 덩어리가 잘 보이지가 않는다. 외곽 정리해라.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듣게 될 거거든. 그러니까 그 외곽이라는 것은 이렇게 물체 한 면이 지나가다가 라운딩이 지면서 꺾여 내려가면서 생기는 어두움을 말하는 거야. 그게 이제 그거를 제대로 표현해 놔라. 이게 외곽 정리라고 앞으로 얘기를 할 거야. 알겠어요? 빠르게 한번 채색해 봅시다. 색상은 좀 쉬운 노란색 계통으로 한번 가볼게. 일단 노란색을 진하게 해줍니다. 진하게. 그러니까 처음에 채색할 때 물을 너무 많이 타서 하지 말고 진하게 해서 이 정도. 물 적게 탔지? 요걸 갖다가 여기를 이제 칠을 해주는데 이거 불편하네. 종이를 뜯을 걸 그랬나? 일단 여기를 쭉 해서 채색을 해봅시다. 그냥 간단하게 채색을 먼저 해보자. 딱딱 맞춰서. 자, 여기 한 다음에 어디 하라 그랬지? 순서. 2번이 어디야? 손가락으로 짚어봐. 여기만이야? 여기 아닌데? 1번. 바로 2번? 1번 하면서 어디 해야 돼? 또 어디? 2번. 1번부터 해야지. 지금 이거 한 거 갖다 맞춰 해야지. 그럼 여기랑 여기 해야지. 그지?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해서 채색을 한 거야. 그 다음에 바로 물 타서 2번. 물을 섞어서 2번 영역을 갈 거야. 여기는 그냥 남겨도 물론 더 해도 돼. 더 물을 더 타서 더 밝은 걸로 해도 상관은 없어. 이런 데는 어떻게 해요? 요거 중간을 살짝 섞어서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중간 톤이 나와. 그렇지? 노란색 갖다가 지금 단계를 되게 여러 개를 내서 왔단 말이지. 이렇게 해서 2번까지 갔어. 이제 3번 차례지? 3번은 이렇게 해보자. 요 갈색을 바로 쓰지 말고 조금 진한 요 주황색 계통을 한번 해볼까? 바로 암청색으로 간 게 아니라 색상을 이동시켜서 채도를 조금 높은 채로 가보려고 그래. 암청색으로 바로 가도 상관없어. 근데 암청색 바로 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노란색 상자는 채도가 조금 더 높은 게 좋거든. 그럼 요 3번부터 칠해야지. 지금 요렇게 해서 칠하지. 이렇게 해서 면적을 닿게 해서 쭉 가는 거야. 너는 종이를 돌려서 하면 훨씬 더 편하게 칠할 수 있겠지. 자, 여기를 쭉 칠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칠한 다음에 어디 해야 된다고? 바깥에 칠하라 그랬잖아. 여기 바깥을 이걸로 마무리를 바로 지어버리는 거예요. 외곽을 정리한다는 뜻이야. 바깥쪽을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있지, 여기 덩어리를 몇 개를 더 쪼개주면 더 좋다 그랬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쪼개준 거예요. 라운딩 진 거를 한 번 더 쪼갰어. 자, 그 다음에 4번 색으로 한번 가보자. 4번은 약간 더 채도가 낮은 라이트 레드, 암청색으로 한번 가보자. 이것도 지금 되게 진하게 쓰고 있는 거야. 물을 타서 이렇게 막 흐리게 쓴 게 아니라 좀 진하게 썼어. 그래서 종이 돌려야 돼. 자, 이렇게 하면 구분이 져 있지? 구분 진 다음에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물 타서 밝은 거 갖다가 쓱 지나가면 되는 거지. 그럴 때 물 타는 거야. 응? 그럴 때. 근데 아직 이걸로 못다 한 게 남았지? 여기. 여기까지 가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조금 남아있거든? 그지? 보이지? 뒤에 돌려서. 그렇지. 요런 데부터 해서, 요런 데를 가느다랗게 정리를 해주는 거야. 아유. 아주 얇게 해서, 바깥쪽으로 정리를 딱 해주면은 덩어리가 훨씬 깔끔해진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딱 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갈까? 여기 해야지. 여기 물 좀, 여기서 이제 이런 상태로 팔레트를 쓰는데, 이런 상태에서 중간에 섞어버려도 돼. 중간 섞이면 처음에 썼던 3번 색과 지금 4번 색이지. 3번 색과 4번 색의 중간 색을 지금 섞여서 여기다가 쓰는 걸 거 아니야.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거지. 그러니까 물을 타면 아무래도 채도가 조금 떨어지니까 이렇게 중간의 색으로 해도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은 이제 어두운 건데, 어두운 거는 여기서 브라운 레드라는 색상을 한번 써볼게. 여기. 이게 이제 어두운 기본 색이겠지?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럼 이거 갖다 뭐부터 하라 그랬지? 응? 블랙 섞기 전에. 블랙은 어차피 섞을 거야. 블랙 섞기 전에 요런데 쪼갤 수 있는 데를 더 쪼개주는 거야. 쪼개주고 또 어디 여기 바깥쪽. 이쪽 정리하고 요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이쪽 정리를 딱 해주는 거야. 그리고 요런 꺾인 부분 있지? 이런 부분을 탁탁 정리를 해주는 거지. 그럼 그 부분이 되게 이제 탁 튀어나가려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딱 지어주는 거지. 그럴 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먹고 들어와도 상관은 없어. 이 정도는 해도 괜찮아. 그리고 여기도 할 수 있으면 뭐 더 해줘도 돼. 괜찮아. 근데 여기 지금 개수가 노란 거 하나, 두 번째, 세 번째, 네 개까지 들어갔어 지금. 그지? 여기는 뭐 네 개까지 들어갈 수가 없지. 이거 하나, 둘, 셋, 요 정도밖에 안 돼 있지. 그럼 이제 블랙 타면 돼. 블랙을 섞어 봅시다. 자, 지금 섞었어. 섞어서 여기부터 가는 거야. 여기는 이제 뭐 완전 블랙을 쓰는 자리이긴 하지만 일단 나는 요럴 때는 여기를 채워버리거든. 완전 블랙을 쓰는 자리가 여기이긴 해. 하지만 완전 블랙을 쓰기 전에 이미 섞인 색으로 먼저 채워주는 거야. 이건 왜 그러냐면은 시간 때문에 그래. 시간이 많으면 여기도 남겨놨다 블랙으로 그냥 딱 덮어버리면 되거든? 근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입시미술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으면 그냥 이대로 끝내려고 하는 거지. 안 칠해져 있으면 미완성인데 칠해져 있으면 미완성이 아니거든. 자, 이렇게 해서 했어. 그럼 이걸로 또 어디 할 수 있다고? 이런데 바깥쪽 또 정리할 수 있다고 했잖아. 정리할 때 그려놓은 부분을 덮는 게 아니라 그려놓은 바깥쪽에다가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럴 때 어느 정도의 기술력이 필요하겠지? 가느다랗게 그을 수 있는 거. 스케치 한 거에서 계속 밖으로 조금씩 나가는 거. 뭐 그렇지는 않아. 그러니까 안으로 들여서 칠을 해도 되고 밖으로 내보내서 해도 돼. 상관없어. 그건 이제 자기 습관 같은 거지. 그 스케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는데 보통 그냥 큰 물체는 주제부에 들어가는 큰 물체는 밖으로 내보내면서 해도 돼. 근데 얇은 물체나 작은 물체는 안 그런 게 좋겠지. 안으로 들여서 하는 게 낫겠지. 자, 어쨌든 지금 이만큼까지 갔다. 그럼 이 상태에서 라벤더가 있으면 좋은데 팔레트에 또 라벤더가 없어요. 지금 팔레트는 없어. 그럼 이제 블루 계열을 살짝만 섞어보자. 좀 밝은 블루. 공기원근법으로 인해서 어떤 식으로 되나. 요런 요상한 색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난번에 그거 연습했지? 색깔 A에서 B로 가는 거. 근데 그때 넌 없어서 연습을 안 했어. 딴 거 하고 있었을 거야. 첫작. 동그라미 칠하는 거. 아, 그거 아니야. 그거 말고 색깔에서 색깔로 바뀌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색깔이 요상한 색으로 바뀌었잖아.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해보자. 지금 더 블루 계열 색으로 또 바뀌었어. 이쪽 부분이 내가 종이를 안 돌리면 칠하기가 어려워. 그 자네는 종이를 돌리시게, 친구. 지금 보면 내 붓을 돌렸지? 붓을 왜 돌렸어? 내가 채색하는 걸 내가 보려고. 그래야 마무리가 된다 그랬잖아. 내가 채색하는 거를 내가 봐야 돼. 그래서 내가 종이를 돌릴 수가 없으니까 붓이라도 돌려서 칠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살짝 문질러주면 부드러운 채색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온 거야. 여기까지 왔고, 진짜 블랙은 여기 이렇게 해서 칠해진다고. 여기는 이제 덧칠인 거야. 이렇게 해서 덩어리가 완성이 되게 되는 거야. 순서 그대로지? 순서 그대로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림자 들어가. 그림자는 나중에 명암 시간에 명암 배우고 그리고 나서 할 거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요만큼까지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순서 기억할 수 있겠어? 암호 같지 않냐? 그래도 그거 좀 떠올리면서 이렇게 칠해서 연습해보면 딱 상자를, 입체감 있는 상자를 얻어낼 수 있을 거야. 알겠지? 해봅시다.